쉐보레 이코녹스 이제 또 주행 성능을 알아보려고 급히 탔습니다. 바쁘게. 그 미디어 시등 행사가 그렇지만 네. 정말 정신 없잖아요. 아 진짜 그때 카메라 설치하랴. 제대로 된 시등은 그때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네, 그냥 맛배기로. 첫인상. 네, 맛배기로. 네. 근데 쉐보레가 이 이름을 이코녹스라고 한글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때까지 국내에 정식 출시하기 전까지는 에퀴녹스라고 이제 썼었잖아요. 그쵸. 영어로는 네. 이코낙스 이러더라고. 이코녹스요. 하여튼 한글 정식 이름은 이코녹스라는 거. 내비가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여볼게요. 음소거 하면 안 되잖아. 음소거 하면 또 형 딴 데 갈 거죠. 이거 타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감압? 감은 어때요? 감압식도 아니고 전정식도 아니고 그 사이? 아, 느낌이? 네, 물론 뭐 정전식이겠지만. 네. 볼륨으로 하네. 아, 그래요? 이거 볼륨으로 하니까 줄어드네요. 대신에 음량을 줄이면 뭔가 내비 음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네요. 아까 내가 공조장치 바람 세기를 좀 줄이려고 했더니 네. 내가 지금 통량을 어느 정도 세게 했는지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코녹스 아까 이제 시승 출발한다고 네. 빨리 타라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느꼈던 게 뭐냐면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SUV인 점을 감안해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아. 제가 지금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더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껑충한 느낌이 앉자마자 좀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 좀 시야는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뭐 끝도 다 보이고. 형이 사실 낮은 포지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앉은 키가 커서. 그거 왜 그렇게 자학을 해요? 팩트예요. 제가 그렇게 딱 메꿔주면 이렇게 으쌰하고 받아야지. 이렇게 야 전해버리면 뭐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게 뭐 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소비자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점. 그러니까 조절 범위를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아래쪽에 공간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급가속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엔진음이 그냥 디젤 엔진음이에요. 4기통 네. 1.6L 네. 엔진음이 뭐 썩 좋진 않지만 네. 기대했던 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없다니요. 4기통 디젤 엔진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기통 디젤 엔진에 게다가 배기량이 지금 1.6이잖아요. 네. 1600cc 4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애초에 엔진음 쪽으로는 기대를 안 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출발하자마자 느꼈던 거는 네. 상당히 발걸음은 사뿐해요. 지금 출력이 136마력이거든요. 네. 토크는 32.6kgm고. 사실 저는 출력만 봤을 때는 이 정도 SUV에 136마력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경쟁 모델들만 봐도 지금 뭐 140마력을 뛰어넘어서 170마력, 뭐 180마력대까지 쭉 있는데 네. 지금 얘는 130마력대잖아요. 네. 그래서 출력을 보고 회개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출발하면서는 되게 산뜻하게 마치 가솔린인가 싶을 정도로 흉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도로에 딱 타자마자 엔진음을 듣고 디젤은 디젤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높이면 출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긴 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킥다운을 해보면 네. 엔진음은 지금 RPM은 4,400에서 변속을 해주네요. 4,400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가속감은 천천히 여유롭게 가속이 되죠. 엔진도 지금 미국 시장에는 1.5L 터보, 네. 2.0L 터보 이렇게 두 가지 가솔린 엔진에다가 네. 지금 이 차 1.6L 디젤까지 세 가지가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6L 디젤 한 가지만 들어왔죠. 네. 그리고 지금 옆에 달리는 차 에퀴녹스 뒤에 TD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네. 이제 터보 디젤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6L 디젤 터보에다가 네. 젠3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린 이 파워트레인 구성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속기도 9단 자동 변속기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네. 훨씬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 중에서 고를 수가 있죠. 지금 에퀴녹스의 가격대가 네. 산타페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출력으로 봐도 그렇고 네. 차 크기로 봐도 그렇고 네. 뭐 실내 내장재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편의 장비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나은 게 없군요. 나은 게 없다기보다 산타페의 경쟁자는 아니에요 일단. 근데 가격만 산타페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와중에 2.0L 터보를 얹었거나 네. 9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거나 네. 그랬으면은
산타페를 들이밀어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는 각이 나올 텐데 네. 지금 이 상태 파워트레인 이거 하나 가지고는 산타페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초부터 쉐보레가 그 출시 당시에 그 경쟁자로 산타페보다는 QM6를 지목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얘가 3세대 이코녹스예요. 네. 근데 2세대 이코녹스의 길이를 보면 지금 현재 산타페랑 똑같아요. 4770. 그래서 3세대로 오면서 크기가 좀 작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엔진도 과거에 2세대 때는 2.4리터 엔진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3.6리터 V6 엔진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에 내려오면서 가장 큰 게 2리터 가솔린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좀 다운사이징을 많이 추구한 게 느껴지죠. 크기로 보면 QM6랑 상당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격은 지금 QM6가 이코녹스보다 낮은 값에서 시작하고 낮은 값에서 끝나죠. 네.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이 전부 이코녹스보다 좀 낮아요. 네. 하지만 QM6는 지금 2리터 디젤이 들어가지고 177마력이란 말이에요. 네. 얘는 136마력이고요. 네. 뭐 하체 느낌이나 브레이크나 뭐 다른 이런저런 세팅들이 이코녹스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네. 40마력 차이면 사실 뭐 600마력이랑 640마력이 그런 차이도 아니고 그죠. 요 급에서 40마력 차이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팔리고 있는 네. 그런 파워트레인을 이 가격으로 가져왔어야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 수동으로 변속을 한번 해볼까? 지금 이게 패들은 없네요. 패들은 없고 예. 기어 노브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기어 변속 버튼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뒤에 달린 건 이제 오디오 스위치죠. 그렇죠. 왜요? 우리가 보통 좀 빠르지 않은 변속기를 두고 네. 이거 한 박자 느린데요 그러잖아. 네. 그건 두 박자 느린데. 아, 두 박자가 느리다고요? 잠깐만. 쉬프트 다운은 빠르네. 근데 업이 두 박자 느리다. 봐봐요. 봐봐. 지금 4단이에요. 네. 4단에 80km야. 네. 3단 됐지. 네. 다시 4단 해볼게요. 4단 인제돼. 그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 굳이 패드를 안 단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걸 보면.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3단, 네. 2단. 뭐 다운은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수준이거나 조금 느리거나 그 정도인데 네. 업이 두 박자나 느리다는 건 저희 시승차 타면서 두 박자 느리다고 했던 차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5박자로 바꿉시다. 1.5박자로? 네. 변속기 부분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미국에는 네.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도 젠3 6단 변속기를 쓰고 있다는 거는 사실 크게 아쉽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브랜드의 차들이 좀 다단화 추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쓸려갔잖아요. 미국 브랜드뿐만 아니고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소 7단 혹은 8단 요게 이제 보통 트렌드인데 그렇죠. 얘는 아직 6단을 쓰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사실 유행에서 뒤처진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도 좀 부족해요. 자, 가속을 하면서 3단으로 낮춰볼게요. 지금 4단, 3단, 4단 이제 되죠. 두 박자로 그냥 하자. 네. 이거 1.5박자 아니에요. 두 박자예요. 그리고 이 노브의 위치부터도 벌써 적극적으로 쓰라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패들도 없고 노브 위에 이게 딸깍딸깍거리는 스위치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 네. 그냥 로우 기어 역할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괜히 기어 혼자 자동으로 올렸다가 힘이 부족하면 다시 내렸다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고정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나 쓰는 의도로 보면 확실히 될것 스포츠 같아요. 주행 용도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브레이크는 담력 자체는 뭐 일정하고 좋은데 뭐 그렇게 뭐 절대적인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네요. 제동력이 인상적이진 않은데요. 네. 담력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네. 제가 저 트랙 할 거 아니잖아요. 네. 풀브레이킹으로 10번 이렇게 막 5번 이상 쓸 일 없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려면 차값이 몇백만 원 비싸져야 돼요. 네. 차라리 몇백만 원 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편 타당한 네.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요즘 차들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네. 브레이크 밀려가지고 사고의 위험을 느끼거나 그렇게 만들진 않죠 요즘은. 지금 저희가 지금 시승 코스 중 하나로 자유로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죠. 시속 딱 90이거든요. 91, 네. 2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네. 노면성은 지금 저기 달리고 있는 길이 지금
최근에 포장한 네, 포장한 아스팔트이기도 하지만 네. 노면 소음이 없진 않아요. 그렇네요. 예. 그냥 준중형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뭐 크루즈나 네. 아반떼, K3 그 정도 급인 것 같고 풍절음은 의외로 없는데? 풍절음은 뭐 새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노면 소음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건상 초고속 주행까지는 저희가 못 올라가 봐서 네. 더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풍절음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은 상당히 여유 있는 세팅이거든요. 가벼운 편인가요, 좀? 가벼워요. 가볍고 네. 이렇게 빠리빠리 띵띵띵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슥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넓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 이동은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요거 조금 해봐가지고 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마는 네. 그래도 똑같이 조작했을 때 요거보다 더 휘청거리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잔망잔망하게 방금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차체 방향도 조금씩 더 있는 거 봐서는 약간 미세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여유 있는 세팅이에요. 네. 조여놓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네. 스티어링 휠 직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것 같은데 굵기가 좀 일반 뭐 패밀리 SUV 치고 좀 굵은 편 아닌가. 딱 좋아요, 저는. 형 굵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렇게요? 쿠션감도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자, 이거 밀어주네요. 오, 이지 액세스도 있어. 타고 내리기 편하라고 의자 뒤로 밀어주는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네. 그리고 이 바로 아래 거는 뒤에 해치 게이트 있죠. 네. 해치 게이트를 얼마나 열을 건지. 맥스 4분의 3.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1층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에서 한번 훑어보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쉐보레 상징이죠. 듀얼 포트 그릴 역시나 들어가 있는데 듀얼 포트 그릴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듀얼 포트 그릴로 불러도 될지 모를 정도로 위에 것과 아래쪽 포트가 붙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봤을 때는 싱글 포트 그릴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범퍼 좌우에 마련된 램프는 아래쪽이 방향지시등이요, 위쪽이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이런 처리는 쉐보레 모든 라인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처리거든요. 그래서 천장은 없습니다만 보닛이 이 앞유리와 만나는 이 부분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올수록 이렇게 선이 쫙 생기면서 끝부분은 상당히 뾰족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쪽 팬더에 보시면 여기 주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닛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론트 팬더에서를 감고 지나다가 이 앞문쯤에서 떨어지는 이 선이 크루즈에서 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앞바퀴 뒤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가다가 쭉 떨어지고 이 다음 선으로 넘어주는 이 두 캐릭터 라인은 말리부에서 봤던 거죠. 쉐보레에서는 이런 디자인 터치를 두고 린 머스큘러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헬스장에서 근육 이만큼 나와 있는 근육돼지 아저씨들 말고 그 잔근육 나와 있는 멋있는 원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추구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 말리부에서 쓰였던 이런 쭉 떨어지고 다시 한번 생기는 이런 캐릭터 라인은 똑같이 쓰였는데 이걸 한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선이 지금 뒷바퀴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리어 램프에서 오는 이 선도 또 뒷바퀴 쪽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은 여기에 볼륨을 만들어주면서 마치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뒷바퀴에 상당히 큰 힘이 실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디에로, 데일라이트 오프닝이라 하죠. 이 창문의 그래픽, 디에로를 감싸고 있는 크롬 라인이 쭉 가다가 한 바퀴 뺑 둘러서 가지 않고 C필러에서 끝납니다. 이 점도 이 이코녹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통 SUV들이 이 디에로를 뒤쪽 창문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D필러가 나와 있기 마련인데 얘는 지금 C필러를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해서 이 뒤쪽 창문과 앞쪽 디에로를 구분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휠하우스 부분을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감쌌을 기도 하지만 그냥 차체 색깔로 처리를 했고요. 이 아래쪽을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혹시라도 오프로드에 들어섰을 때 이 장기수로부터 차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은 지금 트림별로 17, 18, 19 이 세 가지 크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승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에요. 그래서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또 울트라 브라이트라고 쉐보레는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휠의 단면하고 이 바깥쪽 면하고 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이 훨씬 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크기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상당히 잘 어울리긴 합니다. 저는 이코녹스의 뒷모습에서 상당히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모서리거든요. 많은 SUV들은 이 리어 램프 아래쪽에서 이 가로선으로 이렇게 선이 쫙 빠져나갑니다만 얘는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모서리를 꽉 집어넣는 그런 처리를 했는데, 이게 쉐보레 볼트 EV에서도 이런 똑같은 처리를 했었고요. 아래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까지가 옆면이고 여기서부터가 뒷면이라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봤을 때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좀 더 커 보이게 하고요. C필러를 강조한 다음에 D필러는 유리 뒤로 숨겼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작아 보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차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결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제동등이 LED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 트림으로 가시면 이제 벌브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범퍼는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짐을 넣고 싣기 상당히 편하게끔 상당히 낮게 처리를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배기구는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네, 이쪽으로 한 개만 범퍼 뒤에 숨어 있네요. 가로선을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꺾임도 있고 되게 유기적으로 조합을 잘 해서 되게 심심하지 않고 짜임새 있는 그런 뒷모습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출발을 정신없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선루프 되게 넓네요. 파노라마로 돼 있고 열로 봐도 다 열리겠지. 다 열리네요. 와, 되게 넓게 많이 열린다. 와, 좋네. 와. 근데 좀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네. 쉐보레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인색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저렴한 차에 저렴한 플라스틱 쓰는 거는 당연해요. 네. 근데 같은 급의 같은 저렴한 플라스틱이어도 네. 경쟁 모델의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보다 약간 네. 더 느낌이 좀 좋진 않아요. 그 제가 경험했던 여러 미국 브랜드들이 있지만 미국 브랜드 자체가 뭐 내장재가 뭐 그렇게 훨씬 퀄리티가 뭐 고급스럽게 나온다거나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차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이 많아요. 예전 미국 차가 아니다. 네. 뭐 꼼꼼하게 이제 단단하게 잘 만든다. 그죠. 인정합니다. 네. 좋아졌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네. 원래 꼼꼼했던 애가 만든 물건이 아니고 네. 원래 이렇게 좀 안 꼼꼼한 사람이 야, 너 네. 꼼꼼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쳐서 만든,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막 만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잘 하다가 이런 어디 한 군데 약간 여긴 아직도 좀 허투루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 한 군데씩 아직도 눈에 띄긴 하거든요. 네. 느낌 어때요? 이런데 만져봐봐요. 이런데 이것도 싸네요. 날카롭잖아. 네. 그리고 마감 자체도 지금 단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날카롭고요. 플라스틱 패널과 패널이 만나는 그런 부분에 틈이 있는데 지금 그 틈이 상당히 날카롭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단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도 단차가 있는 거 보니까 단차는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설계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매끄럽게 마감을 나름 잘 했거든요. 네. 나름 막 매끄럽게. 근데 또 이쪽 부분은 또 굉장히 날카로워요. 단차가 있게 설계를 했다면 이건 조립 품질이 문제가 아니고 네. 단차가 있게 설계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아직까지도 미국 차는 그런 꼼꼼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좋아요. 네. 되게 산뜻하게 잘 움직이고 뭐 출력에 비해서 네. 잘 나가요. 그렇죠. 뭐 크게 힘 부족하지 않고 잘 달리고 좋은데, 항상 쉐보레가 하는 말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네. 우리는 주행 성능이 낮다 네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경쟁 모델의 주행 성능과 쉐보레 모델의 주행 성능의 차이가 이만큼이라면 네.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영역은 이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차이를 누가 알아주냐고. 네. 근데 내장재는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차이를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데서 쉐보레가 요만큼 부족한 부분을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그렇죠. 대신에 저는 눈에 들어온 게 여기 대시보드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가정인데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든요. 이 정도 대시보드에 이 정도까지 푹신한 걸 잘 안 쓰는데 사실 도어 트림 이런 데나 좀 쓰지. 이런 부분은 좀 특징적인 것 같고 좀 더 고급감을 잘 살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시트 포지션 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시트 자체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장거리를 뛰어봐야 얼마나 좋은 시트인지 알 수 있기
있겠지만 잠깐 타보는 와중에 느낀 시트 자체의 착자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럼바 서포트도 있어가지고 럼버가 있어요? 예, 허리를 잘 조석은 없나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맨 뒤에 동그라미. 있어. 아. 조속도 있다. 네. 오. 럼버도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막 시트도 보면은 똑같이 푹신한데도 약간 그 제규어처럼 빳빳하게 그 코팅된 느낌의 그런 푹신함이 있고, 이렇게 진짜 뭐 약간 쑥쑥 들어가는 그런 푹신함이 있는데, 오히려 뭐 패밀리 SUV에 잘 맞는 푹신함을 갖춘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 지지대 튀어나온 정도도 적당하네요. 네, 그 정도면 적당하고요. 사실 뭐- 이게 너무 깊으면 SUV는 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안 좋죠. 그렇죠. 안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 딱 적정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좀 돌렸을 때 몸을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 정도의 지지감도 아니고. 그죠. 그 사이 타기 편한 것과 그 몸을 지지 잘 해주는 그 사이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쉐보레 차들을 탈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데 네. 이 왼쪽 풋레스트 있잖아요. 네. 왼발 내려놓는 네. 이게 좀 높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이뻐요. 나쁘지 않은데 말리부나 네. 크루즈에서 봤던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네. 그래픽도 똑같고. 네. 근데 걔네들보다 이렇게 그 다이얼, 숫자판과 RPM 게이지 다이얼의 크기가 좀 작아져서 네.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요. 이 테두리에 네. 이 아이스 블루 있잖아요. 네네. 그 쉐보레에서 즐겨 쓰는 네. 앰비언트 라이트. 네네. 그 색깔도 이렇게 둘러놨거든요. 시인성은 어때요? 한글화라든지. 계기판의 신성이. 네. 나쁘지는 않나요? 네. 숫자 큼직큼직하게 써져 있고 나쁘진 않은데 네. 양쪽 두 개 그 아날로그 게이지는 괜찮은데 네. 가운데 액정 있잖아요. 네. 폰트의 크기나 그래픽의 세련미가 싹 뛰어나진 않습니다. 얘도 레인키핑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생뚱맞은 데 있어. 그래가지고 나 아까 한참 찾았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우리? 네. 잠깐만요. 지금 됐다. 차선 지금 인식했어요. 지금 4차선의 점선 구간이거든요. 지금 차간 거리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멀리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네. 왼쪽으로 튕기는데 지금 이제 넣어주네요. 지금 거의 중간으로 걸쳤는데. 네,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죠? 네.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얘는 또 금방 넣어주네. 네. 일단 양쪽으로 튕기면서 가는 수준인 지금 것 왼쪽 같아요. 튕겼고요. 네. 기존에 말리부나 크루즈에 달려있던 이 차선 이탈 방지 기술 있잖아요. 네. 딱 그 수준이에요.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네. 지금 GM이 그 자율주행 기술 부분이 있어서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일로 빠졌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GM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산차에는 아직까지 그 차선 유지 기능에 있어서는 네. 높은 수준을 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것도 오늘날 나오는 차선 유지 장치를 달고 나오는 차들이 중앙을 잘 따라가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탁구를 치는 거 보면 왼쪽 네. 오른쪽 네. 빨리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다음 그 버전으로. 그렇죠. 예. 지금 저기 차선 왼쪽 커브길에서 제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벗어납니다. 그래도 커브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잘 따라가네요. 아예 벗어나진 않고 물고 가네요, 물고.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왼쪽으로 한참 벗어났더니 차선을 물 때쯤 왼쪽 서포트 그 시트에서 드륵드륵 진동이 오더라고요. 경고도 해주는군요. 네. 과속 방지턱 어떻게 넣었나? 부드럽게 넣는데요. 깔끔하네. 옛날부터 쉐보레가 뭐 크루즈 때도 그렇지만 하체 관련된 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냥 넘어볼게요. 네. 50 정도입니다. 50. 조금 센. 근데 턱하긴 하는데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저 정도 과속 방지턱을 이 정도 속도로 넘으면 네. 쾅 안 한 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하체는 좋아. 지금 제가 여기도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 네. 롤링이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소비자들이 그 영역까지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그 영역까지 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잘하는 거를 네. 낮추지 말고 네. 소비자들이 그렇게 몰라준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야 우리 이렇게 만들 필요 없겠다고 낮추지 말고 네. 부족했던 부분을 높여주면 진가가 정말 그때는 네. 야, 잘 달리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내장재도 좋아졌어. 네, 그럼 저희는 주행을 마쳤고요. 2열 공간과 트렁크는 이 전시 차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앉아보니까
일단 무릎 공간은 주먹 2개가 충분하게 들어가네요. 지금 1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놓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먹 2개가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을 세워서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고, 뭐 이런 차들을 타실 때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이 등받이의 각도이실 텐데, 각도는 꽤 편합니다. 이 정도면 기존에 제가 탔던 많은 SUV들에 비해서 많이 눕혀지는 그런 편이에요. 지금 각도도 조절이 되죠? 이게 한 번 걸린 거고요. 더 눕히면 2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좀 더 많은 짐을 실으실 때는 등받이를 좀 세워서 불편함은 감소하되 짐을 더 많이 실으실 수 있고, 짐이 좀 없다면 평상시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열을 위한 송풍구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2열 열선 시트가 등받이만 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을 같이 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버튼이 따로따로 마련해 있는 점이 약간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거잭, 이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뒷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이동 시에 자식 1호랑 자식 2호가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네요. 아래쪽에는 230V 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디 캠핑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가전제품을 꽂아서 쓰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실내등은 LED로 적용이 되어 있군요. 팔걸이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등받이는 지금 보니까 6대4로 접혀지는데 이 정도면 2열 공간 된 것 같고, 트렁크로 넘어가 보죠. 이코녹스는 앞에 창문 4개를 전부 상하향 모두 원터치로 오르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도 전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전시 차량이어서 지금 퓨즈를 빼놨나 봐요. 제가 손으로 그래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쉐보레에서 밝히기를 2열 등받이까지 접으면 1880리터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고요. 뭐 이런 구석은 나름 잘 파뒀거든요. 그래서 큰 짐을 실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등받이를 접는 레버는 이쪽에 있습니다. 얘를 접으시면 이렇게 접혀지는데, 특이한 게 이 등받이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엉덩이 받침이 아래로 꺼집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접혀졌을 때 이쪽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그런 장점을 10분 살릴 수 있죠. 지금 왼쪽에 6을 차지하는 저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헤드레스트가 두께가 있어가지고 걔를 빼셔야만 평평하게 접으실 수 있는 모양이고요. 이쪽에는 시거잭 파워 아울렛을 마련을 해뒀군요. 얘를 접으시면 지금 트렁크에 어떤 짐이 들어있는지 남들이 알 수 없게끔 하는 이 덮개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겠죠?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트렁크에 어떤 짐이 들어있는지 밖에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 안 쓰실 때는 접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가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다 두거나 아니면 트렁크 한쪽 구석에서 굴러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건 칭찬해 주고 싶은 구석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추가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세차용품이나 뭐 수건 등 자잘한 용품들을 넣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얘를 또 들면 아래쪽에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재는 약간 산티가 좀 나네요. 그 마무리가 좀 거칠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SUV 생태계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뭐 등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베라크루즈, 산타페, 투싼, 그리고 코나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등급 말이죠. 근데 르노 삼성이 QM6로 산타페와 투싼 사이를 뚫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코녹스가 QM6와 산타페 어딘가, 그 중간쯤 어딘가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이코녹스 직접 몰아보니까 이 쉐보레 모델답게 출력 대비 주행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에 팔리고 있는 170마력짜리 1.5리터 터보 가솔린 모델이 더 아쉬워지더군요. 가족의 꿈과 함께가 이 이코녹스의 광고 카피던데, 2열 공간이나 편의 장비 같은 걸 보면 가족을 싣고 다니기에 뭐 무난한 그런 구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식 시승차를 받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랩 이광환이었습니다.